안녕하십니까?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천인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궁이법 중 형제궁과 전택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궁이란 무엇일까요? 형제궁은 양쪽 눈썹을 지칭하며 형제 간의 우애, 운명의 기륭, 그리고 관계의 깊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마이상법, 상리영진 등 다수의 고전 인상학 서적에서 그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털의 모양뿐 아니라 눈썹의 길이, 수려함, 색의 윤기,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눈썹뼈의 형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썹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길상, 즉 좋은 형제궁의 조건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려하고 유려한 형태입니다. 초승달 모양의 눈썹은 형제 간의 화목과 오랜 우애를 상징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마이상법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윤기 있는 털은 형제가 단정하고 사회적으로 귀한 위치에 오를 것임을 의미하며 신상전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가는 결을 가진 눈썹은 형제 사이에 다툼이 없고 관계가 평화로움을 나타내는데 이는 공독상법의 해석입니다. 길상의 조건 두 번째는 눈을 감싸는 길이와 위치입니다. 눈보다 긴 눈썹은 3명에서 5에서 6명의 형제가 화목하게 지낼 좋은 징조로 형제가 많고 우애가 깊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상리영진과 마이상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위치의 눈썹, 즉 눈과 눈썹 사이인 전택궁이 넓은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흉상, 즉 좋지 않은 형제궁의 조건 첫 번째는 단절과 불화를 암시하는 형태입니다. 짧고 거친 눈썹은 형제 간의 인연이 약하거나 끊어짐을 암시하며 형제의 도움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중간이 끊어진 눈썹은 형제들이 흩어져 살게 되거나 생이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신상전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용돌이 모양의 눈썹은 형제는 많으나 불화가 작고 서로 다투게 됨을 경고하는 흉상으로 마이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흉상 두 번째 조건은 반목과 고독을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거꾸로 난 눈썹은 형제가 원수처럼 지내거나 서로를 헤아려 하는 극심한 반목을 암시합니다. 이는 신상전편의 기록입니다. 서로 이어진 눈썹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흉한 인상으로 마이상법에서 언급됩니다. 양쪽 모양이 다른 눈썹은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 역시 마이상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썹 자체의 털 모양뿐 아니라 숨겨진 열쇠인 눈썹뼈 또한 중요합니다. 공독상법은 눈썹 털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눈썹뼈가 형제의 발달과 성공을 나타내는 근본이라고 설명합니다. 길상으로는 둥글게 굴곡지고 윤곽이 뚜렷한 뼈는 형제가 귀하게 되고 자녀가 많을 좋은 징조입니다. 반면 흉상으로는 뼈의 형태가 좋지 않으면 형제 간의 실패나 불화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기륭은 기색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상리영진에 따르면 형제궁의 미묘한 색의 변화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길색으로는 황색이나 홍색이 기쁜 일, 경사, 재물운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특히 왼쪽 눈썹에 황색이 들면 인구 증가의 기쁨, 오른쪽에 들면 부동산 취득이나 결혼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흉색으로는 청색이 형제 간의 다툼이나 재앙을 예고하며 백색은 재산 분쟁, 소송, 혹은 형제의 건강 악화를 나타냅니다. 흑색은 형제를 해치는 가장 흉한 징조로 살상이나 사고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제 길한 눈썹과 흉한 눈썹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길한 눈썹은 털이 수려하고 깨끗하며 윤기가 있고 초승달 모양으로 가늘고 길며 특히 눈보다 길어야 합니다. 또한 눈과 눈썹 사이가 멀어야 합니다. 반면 흉한 눈썹은 짧고 거칠고 흩어져 있으며 중간이 끊어지거나 거꾸로 나거나 곱슬인 경우입니다. 양쪽 모양이 다르거나 서로 이어져 있는 경우도 흉한 눈썹으로 분류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본 이상적인 눈썹의 황금 비율도 존재합니다. 첫째, 시작점 A는 콧불 끝인 이와 수직 일직선상에 위치합니다. 둘째, 종료점인 C는 콧볼 끝인 이와 눈꼬리를 연결한 연장선상에 위치합니다. 셋째, 시작점 A와 종료점 C는 같은 수평선상에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썹산의 가장 높은 지점인 B는 검은 눈동자의 바깥 라인 D와 수직선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눈썹은 단순한 털이 아닌 형제 간의 운명과 우애를 상징하는 형제궁입니다. 둘째, 길고 수려하며 윤기 있는 눈썹은 화목을, 짧고 거칠며 끊어진 눈썹은 불화와 단절을 암시합니다. 셋째, 형태뿐만 아니라 그 바탕인 눈썹뼈와 일시적 기세까지 살펴야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얼굴은 마음과 운명의 지도입니다. 고전 인상학은 얼굴의 각 부분이 우리의 내면, 관계, 그리고 삶의 경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지혜입니다. 형제궁을 이해하는 것은 그 지도의 한 부분을 해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져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일까요? 아니면 재산의 창고일까요? 얼굴에서 눈은 한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고대 동양의 지혜는 눈과 그 주변에서 부와 상속, 삶의 터전에 대한 정보를 읽어냈습니다. 이 비밀의 열쇠는 전태궁이라 불리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전태궁의 고대적 의미부터 현대적 해석까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탐구가 될 것입니다. 눈이 우리의 운명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의 현자들이 남긴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전태궁은 눈이다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상학 문헌인 마이상법과 유장상법 등은 공통적으로 전태궁을 두 눈으로 정의합니다. 길상으로는 눈동자가 점칠한 듯 검고 빛나는 눈은 평생 생업이 번창한다고 보았고, 봉의 눈에 눈썹이 높이 있는 상은 높은 지위에 올라 부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흉상으로는 붉은 핏줄이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은 초년의 가산이 흩어진다고 보았으며, 눈이 메마르고 뼈가 드러나도록 돌출된 눈은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이상법에 나오는 구절처럼 눈은 전택을 담당하는 궁으로 맑고 수려하고 분명해야 하며, 만약 두 눈이 메마르고 튀어나오면 부모와 집안 재산 모두 텅 비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마와 턱과의 조응이 중요합니다. 신상전편은 전태궁이 이마인 천정과 턱인 지각과 조응해야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와 초녀 눈을 상징하는 이마와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이마가 풍만하고 윤택하면 부모로부터의 상속운이 좋아 전택이 넉넉해지고, 반대로 이마가 낮고 꺼지고 어두우면 물려받을 전택이 흩어진다고 봅니다. 턱이 뾰족하고 이질어지면 말년에 조상의 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택, 즉 부동산과 재산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초년의 운과 자신이 후대에 물려줄 말년의 운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탐구의 전환점입니다. 전태궁은 눈이 아닌 눈꺼풀일까요? 수세기 동안 전태궁은 눈 그 자체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상학에서는 그 위치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고전 상법은 전태궁을 눈으로 보았지만 현대 상법은 전태궁을 눈과 눈썹 사이, 즉 위 눈두덩인 눈꺼풀로 봅니다. 현대 중국의 인상학 서적에서는 전태궁은 눈과 눈썹 사이의 부위라 칭하며, 이를 가정궁으로 해석하여 가정환경을 보는 지표로 삼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이제 두 관점을 종합하여 진실에 다가가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눈꺼풀의 넓이가 말해주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전태궁, 즉 눈꺼풀은 넓이와 탄력, 색으로 그 사람의 재물운과 성향을 판단합니다. 넓고 탄력 있는 전태궁은 조상에게서 받을 혜택이 많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재산을 이루고 호화로운 주택에 살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상적이며 심성이 착하고 인정이 많은 성향을 나타냅니다. 반면 좁고 살이 없는 전태궁은 초년 가정환경이 좋지 않거나 부동산 운이 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향적으로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고 성격이 까다로우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눈과 눈꺼풀 함께 보아야 완성됩니다. 고전과 현대의 견해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합니다. 국내의 여러 상학자들 역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상학에서 전태궁을 의미하는 두 눈과 아울러 눈꺼풀까지도 전태궁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합니다. 눈은 그 사람의 내적인 기운과 정신, 건강 상태를 드러내며, 눈꺼풀은 부모의 유산, 부동산, 가정환경과 같은 외적인 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재산과 안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의 빛과 형태,
그리고 눈꺼풀의 넓이와 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부색에 숨겨진 비밀의 언어 기색입니다. 상리영지는 전태궁 주변 피부에 나타나는 미묘한 색의 변화가 운의 흐름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마인 천창과 턱의 색을 함께 살핍니다. 기란 색으로는 황색이 있는데 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10년 이상 이익이 더해지며 진한 황색이 구슬처럼 보이면 20년간 크게 왕성하다고 봅니다. 홍색은 부동산 취득 등 기쁜 일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흉한색으로는 청색이 관제나 소송으로 패하여 재산이 번성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흑색은 많은 재산이 텅 비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적색은 송사로 인해 가업이 쇠하고 재산 손실이 있음을, 백색은 부모의 상을 당하거나 불리한 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합니다. 고전의 경고와 현대의학의 만남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붉은 핏줄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고전상법에서 가장 일관되게 경고하는 것이 붉은 핏줄이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년의 재산이 파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최악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이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고혈압의 경우 혈압이 높으면 결막에 모세혈관이 터져 붉은 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극 없이 반복되면 고혈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 누적 및 안구 건조가 심할 경우에도 눈의 실핏줄이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고대인들이 재산이 깨지는 흉한 기운으로 보았던 것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건강의 적신호이자 생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컨디션의 징후였던 셈입니다. 전태궁 판독을 위한 최종 가이드입니다. 긍정적 조건으로는 눈동자가 점칠하듯 맑고 검으면 생업이 번창하고 재물운이 좋습니다. 검은 자위와 흰 자위가 분명하면 조상의 유산을 받을 복이 있습니다. 눈썹이 높아 눈꺼풀인 전태궁이 넓으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눈빛이 깊고 위엄이 감추어져 있으면 전원이 광대하고 넓을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 조건으로는 붉은 핏줄이 눈동자를 침범하면 재산이 흩어지고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눈동자가 물기에 젖은 듯 촉촉해 보이는 것은 유장하고 아름다워 보이나 상법에서는 천하고 음란한 상으로 봅니다. 분노한 듯 불타는 눈동자는 충동적인 결정으로 재산을 잃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메마르고 돌출되었다면 부모의 유산을 지키기 어렵고 가난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의 증거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경영인들의 전태궁을 살펴봅시다.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재벌 경영인들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전태궁의 원칙, 즉 눈의 맑음, 눈꺼풀의 넓이, 이마와 턱과의 조화를 이들의 얼굴에 적용하여 관찰해 보십시오. 세대를 이어온 창업주와 후계자들의 전태궁에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태궁은 재산을 넘어 기와 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공독상법은 전태궁은 간에서 시작하며 모든 기운과 정신의 관건이 두 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태궁이 단순히 부동산이나 유산의 유무를 나타내는 지표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고 빛나는 전태궁은 건강한 신체와 안정된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좋은 집과 땅에 거주하는 복은 건강한 기운과 맑은 정신이라는 내면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재산의 창고이기 이전에 우리 존재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거울, 전태궁입니다. 전태궁에 대한 탐구는 운명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눈과 그 주변은 우리가 물려받은 것인 과거, 현재, 우리의 건강과 마음 상태인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삶의 터전인 미래를 모두 비추고 있습니다. 고대의 지혜를 통해 나를 비춰보는 것, 이것이 인상학이 현대인에게 주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